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보수라기보다는 극우 유튜브 채널이 한 달 넘게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1월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철야 집회를 하는 지지자에게 유튜브로 보고 있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전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극우 유튜브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추세다라고 오늘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요. 윤석열이가 극우 세력을 방패 삼아서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극복하려 한다, 이런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진성호 방송, 신의 한수, 고성국 TV, 배승희 변호사, 이렇게 4개 채널 같은 경우 내란 이전인 지난해 11월 신규 구독자 유입이 미미했는데, 지난해 12월에는 많게는 배승희 변호사 7만 명, 적게는 진성호 방송 2만 명의 신규 구독자가 유입됐습니다. 자, 내란 사태 한 달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4일이면은 탄핵된 시점 아니겠습니까? 작년 1월 14일이 언제입니까? 내일이면 이제 탄핵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되도록 윤석열이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극우 세력이 점점 결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득권 세력의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됐습니다만은 또 최상목 대행, 이들은 지금 사태를 수습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한테 약점이 잡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기이한 언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조선일보도 지금 이 내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노선을 점점 굳히고 있습니다. 내란 이후에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양비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 고성국 주필의 아시아투데이처럼 대놓고 윤석열 편을 들지는 못하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 양비론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명백한 반헌법적 내란 행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요즘 극우와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배경, 이 중에는 또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요즘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반대 의견,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여러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 42.2, 국민의힘 40.8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한국갤럽도 크게 좁혀진, 차이가 의미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요.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2배 격차였지요. 더블 스코어 차이로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왔었는데, 최근 결과를 보니까 10%포인트 격차로 좁혀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조사를 읽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지역에 따라,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이제 가중치를 둡니다. 이른바 보정이란 걸 해요. 그러나 정치 성향,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이거는 보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응답한다. 이번 주는 보수층이, 또 이번 주는 진보층이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거든요. 선거 때 말이죠. 우리가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보수든 진보든 열심히 투표장 안 나가잖아요.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을 열심히 안 하는 층은 그 나름의 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에 응대하지 않는 것에는 또 그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투표 때 투표장 안 나가는 그런 미니처럼 말입니다. 조사 때마다 그래서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다르게 나오지만 건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열심히 응답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뜻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탄핵됐으니까 이제는 뭐 결과를 기다려보지 하는 이런 진보층들의 어떤 이완된 민심도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됐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보수가 폭등할 수밖에요. 여러분, 김대중 재단의 장신기 박사라고 계세요. 그분 뭐 정치 전문가인데 지금의 이 여론조사 결과 보수가 열심히 답하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큰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 또 이제 대선 국면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즉 윤석열 파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또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뭐 결국 이제 기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자, 윤석열이가 체포되면은 꺾일 것입니다. 물론 체포되고 구속됨으로써 그 반대로 보수 역결집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체포되면 끝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파면이 된다면, 헌재에 의해서 파면이 된다면 보수층의 이런 결집도는 크게 이완될 것이 확실합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상황을 조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조급하다 싶으면은, 답답하다 싶으면은 여론조사 열심히 받으세요. 저기 쓰레기 같은 여론조사라도 끝까지 답하시고, 그 중간에 끊어버리면 그 앞에 답한 거 다 무위가 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자, 윤석열에게 희망을 거는 사람들의 그런 기대는 많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한겨레 성한용 칼럼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 주목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등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것에 대한 반감이 최근 여론조사에 반영됐다. 이재명과 대결하는 구도에서 반대쪽이 결집한 것이다. 윤석열 지지가 아니다. 윤석열이 다시 나오지 못하는데 지지해봐야 뭐하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군요. 민주당 전략통 의원의 말도 있습니다. 쿠데타를 정쟁화하는 저들의 의도가 일정 부분 먹혔다. 그러니까 수구 세력의 의도가 일정 부분 먹혔다. 내란 국면이 대선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지나갔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윤석열에 포커싱 돼 있지만은 실상은 윤석열은 뒷전이란 얘기죠. 결국 이 조사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의 결집도 만만치 않은 게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줄창 얘기했던 게 뭡니까? 대선 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 주자 지지도를 보면은 4배 내지 5배 정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와 비교해서 4배에서 5배 정도 압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국 대선은 1대1의 싸움입니다. 이재명 대 국민의힘 후보 싸움인데 60대 40 싸움으로 갈 것이다. 전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많이 좁혀질 거예요. 물론 대선은 정당 대 정당의 대결은 아닙니다.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라는 것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여러 후보 중 누가 나은가 이거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1위 이재명, 그리고 한 4분의 1 수준으로 2위 김문수, 3위 오세훈, 4위 뭐 홍준표 점점점, 이 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 결국 대선 때는 1대1 싸움이 될 거니까. 그래서 진보 전체 합과 보수 전체 합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해도 이재명 대표 혼자서 월등히 보수의 모든 후보를 다 합해도 이기는 모양새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대선으로 갈수록 또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한 후보로 급속하게 결집이 될 것입니다. 보수 다 합한 수치를 항상 감안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명실공히 대선 국면입니다. 윤석열은 이제 잊을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스스로는 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고무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복귀를 전망하는 정치 좀 안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을 매개로 해서 보수가 어디까지 결집할 수 있는지 이 부분만 본다 이거죠. 자,
참 보수들 열심히 합니다. 그죠? 그들의 눈물겨운 여론 조작을 보면은 야, 정말 참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목숨 거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자, 오늘 밤 여러분 열린 공감 TV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수가 얼마나 눈물겨운 여론 조작을 하는지 열린 공감 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입니다. 성렬아, 너는 여전히 네가 부활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니? 국민의힘도 야, 네 파면을 전제로 조기 대선 모드로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너는 부활할 거라고 믿고 있어? 국민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사병들의 호위 속에 소맥 20잔 또 말아 마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음주량이 줄지 않습니다. 관저 앞에서 저를 사랑한다는 애국 시위대의 함성을 듣노라면 술맛이 절로 생깁니다.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제 월급이 올랐습니다. 올해 3% 올라서 매달 2,188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을 안 했더니 지지율이 오르고 아무 일을 안 했더니 월급이 오릅니다. 이런 꿀이 어딨습니까? 그래도 집사람은 울상입니다. 야당 이씨발 같은 새끼들이 대통령 예비비를 다 삭감해서 집사람이 관저공사 해외여행 못 간다면서 바가지를 긁고 있거든요. 제가 집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1월 20일까지만 기다려. 우리의 트럼프 형이 나를 지지해 준다고 했어. 누가 그랬냐고? 관저밖에 정광훈 목사님이. 그리고 당신이 나를 이어 통일 대통령이 되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달래느라고 제 살이 100mg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아침이 밝았으니 해장하러 가겠습니다. 성훈아, 그건 버카로 긁자. 네 버카로.